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VM웨어에서는 저희가 피롬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피롬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피롬.tar라고 한 형태로 해서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피롬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프리렉의 자료실에 가셔가지고요, 솔라리스 10.zb라고 하는 걸 받으셔가지고 도서 자료실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걸 받으셔가지고 서버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롬.tar라고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xvf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뭐 이렇게 옵션 표시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은 이제 cdrom 디렉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요 앞부분은 요거 이제 CPU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2, 3 뭐 이렇게 혹은 뭐 30, 뭐 200 뭐 이렇게 뜨는데, 요거가 만약에 워크스테이션인 경우에는 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OK라고만 딱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CPU가 여러 개, SM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까로 꼬부러진 컬리 블래킷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서 CPU 번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그 피롬의 명령어들을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일 다운로드를 C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서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다운에다가 저희는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LS에 보시면 솔라리스 10.zb라고 하는 요 zip 파일 하나가 있죠. 저희가 zip으로 묶였기 때문에 unzip 하시면 되죠. 여기서 솔라리스 10.zip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챕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챕터 04죠. 여기 들어가셔서 taru xvf pirom.taru를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pirom이라고 하는 이런 폴더가 하나 디렉토리 혹은 폴더가 하나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pirom.ksh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이제 뭐 따로 이제 텍스트 파일 스크립트 파일들이 마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txt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 긁어놨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 pirom.ksh라고 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마치 이제 pirom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while과 무한 루프죠. while과 그 다음에 케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실행한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뒤에 5장에서 쉘 스크립트를 배우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복잡한 스크립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메뉴 방식의 그 스크립트이고,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냥 컨트롤 C 하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아마 뒷부분에서 이 부분 제가 스크립트를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중에 뭐 show underbar disks나 혹은 show underbar nets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건 왜 그러냐면 pirom.ksh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패스는 $패스라고 하시고요. 이 점이라고 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 점이라는 경로를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아래에 있을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 에러가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패스 이렇게는 뭐 익스포트 부분은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일단 하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뭐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앞전에서 봤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게 OK가 이제 피롬 모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배너라고 하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배너라고 하는 걸 찍으면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NVRAM에 있는 파워가 켜지게 되면 NVRAM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피롬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문제가 없으면은 배너까지 이제 온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뭐 소니 엔터프라이즈 220R이라고 하는 옛날 서버, 그 다음에 OBP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픈 붓 피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피롬의 버전입니다. 3.x대 버전. 그리고 메모리는 뭐 2048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맥 어드레스,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랜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요 호스트 MV램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의 기준이 되는 호스트 아이디가 여기 있고요. 호스트 아이디라고 쳐보시면 이제 요 값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너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쳐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print env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print env는 현재 여러분들 그 피롬에 있는 여기 variable 변수명과 그 다음에 이제 value 현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 env램에 있는 현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default value 이건 이제 피롬이 가지고 있는 공장 초기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뭐 boot 대시 디바이스 이게 디폴트 boot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토 부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있나요? 오토 부트 이제 맨 마지막에 있네요. 이 오토부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토부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제 부팅 시켜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false로 일단 되어 있네요. 여기서 현재 값이 false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print env 하시고요. boot 대시 device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디폴트 디바이스는 디스크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디스크로 이제 기본적으로 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int env 하셔서 오토 대시 boot 물음표 이 물음표까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값이 false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false로 되어 있는 값을 나중에 true로 바꾸시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한번 true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set env 하시고요. auto 대시 boot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true로 바꾸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려면 print env auto 대시 boot 물음표 이렇게 하시게 되면 true로 바뀌었죠. 그래서 print env는 변수명에 대한 값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현재 값을 만약에 set env라는 명령어로 그 값을 true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현재 값이 true로 바뀐 상태를 보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적용시키려면 reset-all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리세팅 하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리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배너를 일단 보여주죠. 그래서 리부팅이 되면서 이 배너까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이 오토붓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여기서 boot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디폴트 boot 디바이스가 디스크였으니까 디스크로 자동적으로 부팅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elp라고 하는 명령어도 아까 있었죠. 그래서 help라고 쳐보시면 현재 어떤 명령어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너는 저희가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그 watch-net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 watch-net이라고 하시게 되면 요거는 네트워크가 안 될 경우에 OK 모드에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atch-net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자, 그러면 여기 internal loopback test succeed, 그 다음에 transceiver check pass, 그 다음에 이제 looping for ethernet packet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점이 계속 찍히면 good packet,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랜 카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까지의 그 네트워크 구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문자 X로 나온다라든지 혹은 그냥 맨 앞에서 그냥 딱 서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그 네트워크 카드가 문제가 있든지 혹은 케이블이 문제가 있든지 혹은 스위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점점점점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패킷이 잘 넘어가고 있다. 즉, 이 구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끝나지가 않죠. 원래는 이제 엔터를 치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컨트롤 C를 눌러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prove ID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ID 방식의 디바이스가 없다. prove-scat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타겟이 0번, 유닛이 0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스크는 뭐 시게이트 거가 하나가 걸려 있고요. 여기 뭐 72기가짜리, 선 72기가짜리. 그 다음에 후지츠 디스크가 또 하나가 36기가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Removable Read-Only Devic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DVD-롬이 하나가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스캇이라 하게 되면 현재 이 시스템의 스캇이 장비가 뭐가 현재 붙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프로브 스캇이 all 하셔도 이렇게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장비가 예를 들어서 FCAL을 사용하는 장비다 라고 하시게 되면 prove FCAL-all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런 FC 디스크 디바이스들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뭐 전체적으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test-all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est-all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현재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te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v-alias라고 하는 명령어도 나오는데요. 이 dv-alias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듯이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대한 ali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나왔는데요. /PCI 뭐 1F의 4000 뭐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지컬 디바이스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적 디바이스 경로. 이 경로를 사람이 관리자가 다 외워서 이걸 제어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넷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엘리아스 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넷을 예를 들어서 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CD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boot 디스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참조해서 얘를 실제로는 이제 얘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boot 넷도 마찬가지고요. boot CD롬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ot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디바이스 경로가 어떤 이름으로 쓰였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dv-alias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 디바이스에 대한 좀 복잡한 이 이름들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바이스 엘리어스를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쓰실 때는 현재 어떤 디바이스가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show-ne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인식이 되는 디바이스는 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ne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A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자,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요게 선택이 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예제가 나와 있죠. 여기서 OK 모드에서 MV alias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름을 이제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MV alias xnet이라고 하죠. 여기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xnet.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Y를 누르면 요만큼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 장비에서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원래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스템 OK 모드에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MV alias가 하나가 등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가 하나 더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값을 적용하시려면 바로 적용이 안 되고 reset-o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떤 그런 과정은 reset-o를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dv alias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이거는 완벽하게 구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boot xnet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xnet을 통해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mv alias까지 봤고요. 뭐 mv unalias는 뭐 그거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mv unalias 뭐 xnet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그러면 xnet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unalias 됐다. 하지만 dv alias 했을 때는 xnet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이후에도 또 reset-all 이라고 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boot라고 하는 명령. 이 boot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boo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boot disk라고 하시거나 기본적인 디바이스가 boot device라고 보시게 되면 디스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boot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스크로 부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oot-avr 라고 이제 저희가 옵션을 줬었는데요. A는 인터랙티브하게, V는 버벌스 모드로, R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리컨피규어 하면서, 즉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다시 재구성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boot-avr 해서 올리니까 처음에 이제 커널 버전을 물어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스팍 v9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게 64비트 커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32비트 커널을 쓰고 싶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KER, NER, /unix 이렇게 하시게 되면 32비트 커널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쓸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랑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 모듈들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하드웨어 모듈들에 대한 경로가 쭉 나오는데 이 경로들을 다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드웨어 모듈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system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etc 밑에 system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etc 밑에 system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또 시스템 커널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거냐? 만약에 안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dv에 null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etc 밑에 system 파일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etc 밑에 시스템 파일을 쓰니까요. 여기서는 엔터를 하시면 etc 밑에 시스템 파일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은 이제 UFS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팅 과정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그죠? 이렇게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로긴 매니저 창이 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루트 암호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샵이 떨어져 있겠죠. 하지만 이 스크립트는 이제 그렇게 된 스크립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팅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부트 명령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명령 옵션들을 좀 더, 몇 가지 그 명령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set-default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set-defaul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장 초기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름칩에 있는 결과를 NVRAM의 이제 값에다가 이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초기화한다라고 했죠. set-default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장 초기화가 되고요. 이 값을 적용할 때도 reset-a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